백구야, 왜 그러니? 여기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15년 동안 매일 같은 무덤 앞에서 짓는 진돗개. 마을 사람들은 그냥 이상한 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무덤을 파헤치자 그 속엔 개가 아닌 숨겨진 진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끝까지 듣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진실을 지키는 마지막 존재, 백구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경북 안동의 외진 마을, 해가 뜨면 산새들이 지저귀고 해가 지면 개구리 소리가 온 마을을 덮는 그런 조용한 곳입니다. 1970년대부터 변하지 않은 풍경 속에서 박말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4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지만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스며든 세월의 무게는 누구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말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동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길게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말순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말순네, 저러고 언제까지 살려나.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말이야. 아이 잃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지. 미친년이 됐어. 마을 사람들이 말순을 이상하게 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말순의 외아들 박성철이 8살 나이에 갑자기 사라졌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다던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았고 그 뒤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온 마을이 나서서 찾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왔다 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일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달랐습니다. 아들을 찾겠다며 며칠씩 산을 헤매기도 하고 밤새 아이 이름을 부르며 마을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말순이 정신을 놓았다고 수군거렸죠. 그런 말순의 일상에 변화가 생긴 것은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말순의 집 근처에 머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순은 그 개를 백구라고 불렀습니다. 백구는 처음에는 말순을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말순이 밭일을 할 때면 멀찌감치 따라오고 집에 있을 때는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누워 있곤 했죠. 하지만 백구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마을 뒷산 공동묘지로 올라가서 특정한 무덤 앞에서 짖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개가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말순도 며칠이 지나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짖는 무덤은 다른 무덤들과 달리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고 묘비도 낡아서 글씨를 제대로 읽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오후 말순은 백구를 따라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백구는 평소와 같이 그 무덤 앞에서 짖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더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 있는 무언가에게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슬퍼하는 것 같기도 했죠. 말순은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니? 여기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말순은 무덤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묘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끼와 때가 끼어서 잘 보이지 않던 글씨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라는 이름과 1943년에 태어나 1984년에 죽었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태수? 누구지? 우리 마을 사람이었나? 말수는 의아했습니다. 40년을 이 마을에서 살았는데 김태수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더욱 이상한 것은 1984년이라는 죽은 해였습니다.
그 해는 말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바로 아들 성철이 사라진 해였으니까요. 백구는 여전히 무덤 앞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백구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을 발로 긁으며 마치 무덤을 파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죠. 말순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무덤과 관련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혹시 저 무덤이? 말순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죠.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들기 전에 창문으로 뒷산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희미하게 보이는 공동묘지 쪽에서 백구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마당으로 나가보니 백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또 그 무덤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것이었죠. 말순은 한숨을 쉬며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무덤과 김태수라는 이름 그리고 1984년이라는 해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백구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고 발가락 사이사이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명 밤새 그 무덤 주변에서 땅을 팠을 것입니다. 백구야, 밤새 고생 많았구나. 말순은 백구에게 물과 밥을 주었습니다. 백구는 물은 마셨지만 밥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계속 뒷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말순은 백구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백구는 또다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말순도 호미와 물통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약초를 캐는 척하면서 백구의 행동을 지켜보려고 했거든요. 백구는 어김없이 그 무덤 앞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격렬하게, 더 애절하게 짖었습니다. 말순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묘비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어제 대충 봤을 때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묘비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이끼를 긁어내고 물을 뿌려서 씻어내니 조용히 잠드소서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김태수 1943년부터 1984년까지 조용히 잠드소서. 말순은 중얼거리며 묘비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더군다나 1984년에 죽었다면 그때 말순은 34살이었는데 마을에서 누군가 죽었다면 분명 기억했을 텐데 말입니다. 말순은 마을로 내려가서 몇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 이장 댁이었습니다. 이장 이춘식은 말순보다 1살 위로 어려서부터 이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장님, 김태수라는 분 기억나세요? 1984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춘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김태수?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뒷산 공동묘지에 무덤이 있던데 그분 가족은 안 와요? 아, 그 무덤 말씀이세요? 그냥 오래된 무덤이에요. 가족들도 안 오고 별로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이춘식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고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고 했거든요. 말순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올해 85인 정씨 할머니는 치매 기운이 있어서
가끔 헛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옛날 일은 의외로 잘 기억했습니다. 할머니, 김태수라는 분 아세요? 정씨 할머니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김태수? 아, 그 사람. 그 사람 말이야. 네, 뭔가 기억나세요? 그 사람 서울서 차 몰던 사람 아니었나? 그런데 갑자기 죽었지. 목 맸다고 했나? 말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뭔가 아는 것 같았거든요. 언제쯤 일이에요, 할머니? 언제긴. 그때 그 애가 없어진 해. 맞나? 아니다. 헷갈리네. 정씨 할머니는 중얼거리다가 다시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애가 없어진 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혹시 성철이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말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뒷산에 있었습니다. 말수는 백구를 부르러 올라갔는데 백구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짖는 것이 아니라 무덤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코를 땅에 대고 냄새를 맡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뭘 찾는 거야? 말순이 다가가자 백구는 무덤 옆쪽 땅을 발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묘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는데 다른 곳보다 땅이 약간 꺼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호기심이 생겨서 백구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여기 뭔가 있나? 백구는 계속 그 자리를 팠습니다. 말순도 손으로 흙을 파보니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돌멩이 같은 것이었는데 모양이 좀 이상했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주워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돌이 아니라 작은 단추였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노란색 단추였는데 말수는 그 단추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단추를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아니, 분명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설마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란색 단추는 40년 전 성철이가 입고 다니던 스웨터에 달려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말순이 직접 떼어다가 달아준 단추였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비슷한 단추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김태수라는 사람, 1984년이라는 해, 그리고 이 노란색 단추까지 모든 것이 성철이와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말수는 단추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며칠 동안 그 노란색 단추를 들여다보며 고민했습니다. 성철이의 단추와 똑같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백구는 여전히 매일 그 무덤으로 향했고 점점 더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서 뭔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았죠. 일주일째 되는 날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의 행동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의 어색한 반응도 그렇고 모든 것이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거든요. 말수는 결심을 하고 창고에서 낡은 삽을 꺼냈습니다. 백구야, 정말 그 무덤에 뭔가 있는 거니? 백구는 말순이 삽을 들고 나오자 꼬리를 흔들며 뒷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말순도 백구를 따라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누군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무덤 앞에 도착하자 백구는 또다시 무덤 옆쪽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단추를 발견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말수는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조심스럽게 삽을 땅에 꽂았습니다. 생각보다 땅이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예전에 파서 다시 덮어놓은 것 같았거든요. 한 삽, 두 삽 파내려 가자
뭔가 이상한 것이 나왔습니다. 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 관은 없었고 대신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갈색 가죽으로 만든 작은 가방이었는데 오랜 세월 땅속에 있었던 탓에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의 잠금 장치는 녹슬어서 부서져 있었고 살짝만 건드려도 열릴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나온 것을 보는 순간 말수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어린이용 운동화 한 짝이 나왔거든요. 빨간 줄무늬가 있는 하얀 운동화였는데 말순이 성철이에게 사줬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초등학교 명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동초등학교 2학년 3반 박성철, 말순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성철아, 성철아. 말순은 명찰을 꼭 쥐고 오열했습니다. 40년 동안 찾았던 아들이 이런 곳에 묻혀 있었다니요. 그것도 제대로 된 관도 없이 여행 가방에 넣어져서 말입니다. 말수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말순 옆에서 낑낑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말수는 백구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성철이를 찾아준 거구나. 말수는 가방 안을 더 뒤져봤습니다. 운동화와 명찰 외에도 성철이가 입던 스웨터 조각과 작은 장난감 자동차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철이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철이의 유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철이는 어디 있는 거야? 말수는 가방 주변을 더 파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가방은 성철이의 시신이 아니라 성철이의 물건들만 묻어놓은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럼 성철이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말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김태수라는 사람의 무덤에 왜 성철이의 물건들이 묻혀 있는 건지, 그리고 성철이는 정말 어디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성철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가방과 그 안의 물건들을 모두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이제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말순이 경찰서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마을 이장 이춘식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춘식 뒤에는 마을의 몇몇 어르신들이 따라왔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순 씨, 어제 뒷산에서 뭘 하셨다면서요? 이춘식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어제 말순이 무덤을 파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뭘 했다고 그러세요? 할머니,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춘식의 말투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말순을 째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장님, 그 무덤에 우리 성철이 물건들이 묻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말순이 성철이의 명찰을 보여주자 이춘식과 다른 어르신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춘식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비슷한 물건일 거예요. 40년 전 일을 어떻게 확신하세요? 비슷한 물건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 성철이 것이에요.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춘식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잊으시지요.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춘식의 말에 말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맨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수는 성철이의 명찰을 꼭 쥐고 소리쳤습니다. 끝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철이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겠어요. 그러자 이춘식 뒤에 서 있던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말순과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차가운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우리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괜히 옛날 일 들춰내서 뭐 하려고 그러니?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그냥 그렇게 살아. 어르신들의 말에는 협박과 회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모두들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이춘식의 태도가 가장 이상했습니다. 이춘식은 과거에 말순의 아들 성철과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춘식은 마을 유지였던 김판석의 사위였습니다. 김판석은 마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성철이가 김판석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먹다가 들켜서 크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춘식이 성철이를 심하게 때렸고 말순이 항의했던 기억이 있었죠. 이장님, 설마 그때 일 때문에. 말순이 말하려고 하자 이춘식이 재빨리 끊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옛날 일이 뭐가 중요해요? 이춘식은 계속해서 말순을 회유했습니다. 시체도 없는 일이고 그때는 사고였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라면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왜 성철이의 물건들을 김태수라는 사람의 무덤에 묻어놓았을까요? 사고였다면 왜 숨겼어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땐 상황이 복잡했어요. 어차피 아이는 이미. 이춘식이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마치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할 뻔한 것처럼 말이죠. 다른 어르신들도 이춘식을 째려봤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뭐요? 이미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잊으세요. 이춘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한이 폭발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안 돼요. 우리 성철이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겠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자 어르신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당에서 백구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뒷산 쪽을 향해서 말이죠. 마치 무덤 앞에서 짖는 것처럼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백구의 짖는 소리를 들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 개도 없애야 되는 거 아냐? 그 말을 들은 말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백구가 뭔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구한테 손대지 마세요. 말순이 소리치자 어르신들은 서로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춘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말순 씨, 마지막으로 경고드려요. 이 일은 그냥 덮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고요. 안 그러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말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철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40년 동안 숨겨왔다는 것도요. 어르신들이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을까요? 마을 전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사람이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정씨 할머니였습니다.
치매 기운이 있다던 그 할머니가 혼자서 말순의 집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정씨 할머니는 말순을 보더니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애, 그날 그애 울고 있었지. 그 집 마당에서. 말순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뭔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누구 말씀이세요? 어떤 애요? 그때 그 하얀 개도 있었지. 걔가 계속 짖고 있었어. 하얀 개라는 말에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백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할머니, 언제 일이에요? 어디서 본 거예요?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다시 멍해지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의 말을 모두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말수는 백구와 함께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 무덤 앞에서 짖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잠잠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어느 정도 완수한 것 같았거든요. 백구야, 너는 뭘 알고 있는 거니? 우리 성철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백구는 말순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말순은 백구의 눈에서 뭔가 슬픈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고 말순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아예 피해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마치 말순이 마을의 금기를 건드린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말순은 굴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분명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저녁 말순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김춘자였습니다. 말순과 같은 나이로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죠. 하지만 성철이가 사라진 이후로는 거의 말을 섞지 않고 지냈습니다. 김춘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말순을 피하는 편이었거든요. 김춘자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말순은 의외였지만 김춘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김춘자는 들어오면서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이야, 춘자야? 김춘자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을 비비면서 불안해하더니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뭔 소리야?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나도 알고 있었어. 성철이. 김춘자의 고백에 말순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춘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성철이가 길에서 태수 아저씨 차에 치였어. 김춘자의 말에 말순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차에 치였다고? 그럼 왜 그걸 숨겼어? 왜 병원에 안 데려갔어? 그때 이미 늦었어. 성철이는 그 자리에서. 김춘자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성철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이죠. 태수 아저씨라는 사람이 그 김태수 맞지? 무덤 주인. 맞아. 말순은 김태수라는 이름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김태수가. 그 사람이 우리 성철이를. 그 아저씨도 정말 괴로워했어.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김춘자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김태수가 성철이를 친 후 어떻게 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덮었는지,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는 그날 오후 트럭을 몰고 가다가 성철이를 쳤다고 했습니다. 성철이는 김태수의 집 근처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로 뛰어나왔다고 했죠. 김태수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성철이를 안고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 말수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김춘자는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태수가 성철이의 시체를 안고 울고 있을 때 마을의 몇몇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김태수를 달래면서 이를 덮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사고였으니까. 어차피 아이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냥 조용히 처리하자고. 조용히 처리하자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 말수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미안해, 말수나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김춘자는 계속 사과했지만 말순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성철이는 어디에 묻었어? 김태수 무덤에는 성철이 물건만 있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김태수 아저씨가 혼자 처리했거든. 김춘자의 말에 말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김태수는 왜 죽었어? 그 일 있고 나서 몇 달 후에 목을 맸어.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야. 김춘자의 말을 듣고 말수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가 성철이를 실수로 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덮고 침묵했다는 것도요. 그럼 다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장님도 다른 사람들도? 응. 그때 봤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말수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4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는 자신을 보면서도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왜 40년 동안 숨겼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사정이 있었어. 김춘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친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간의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백구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더 슬프게 짖었습니다. 마치 말순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김춘자는 백구의 짖는 소리를 듣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게 혹시 백구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니야. 그냥 김춘자는 말을 흐렸지만 말수는 김춘자가 백구에 대해서도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거든요. 김춘자가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궁금증이 풀렸지만 그 대신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성철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됐지만 정작 성철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이 40년 동안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자신이 미쳐간다고 수군거리면서도 진실은 숨기고 있었다니요. 백구는 그날 밤에도 뒷산에서 짖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수는 백구가 왜 짖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백구도 성철이와 관련된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김춘자가 털어놓은 진실은 말순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침묵하기로 했을까요? 단순히 사고였다고 해서 4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말수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김춘자를 찾아갔습니다. 김춘자는 말순을 보자 피하려고 했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춘자야, 어제 못다 한 얘기가 있어. 왜 다들 그렇게 쉽게 입을 다물기로 했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김춘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수나 사실은 김태수가 그때 술을 마신 상태였어. 술을 마셨다고? 응. 낮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던 거야. 그래서 성철이를 못 본 거고, 만약 이 일이 알려졌다면 김태수는 감옥에 가야 했을 거야. 말수는 이제 조금씩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을 전체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게 마을 사람들이 다 숨길 이유는 안 되잖아. 그리고 김태수 나는 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없지? 마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김춘자는 더욱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김태수는 김판석 아저씨 조카였어. 원래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잠깐 김판석 아저씨네 집에 놀러 온 거래. 김판석 아저씨가 마을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었잖아. 땅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면사무소에도 아는 사람이 많고 이제 말수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석은 1980년대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연줄도 많았죠. 그리고 이춘식은 그런 김판석의 사위였습니다. 김판석 아저씨가 입단속을 시켰다는 거야? 그때 김판석 아저씨가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그리고 말했지. 이 일이 알려지면 김태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경찰이 와서 수사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면 마을 이미지가 나빠져서 모두가 손해를 본다고. 김춘자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판석이 어떻게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입을 다물게 했는지 말이죠. 그리고 김판석 아저씨가 약속했어.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면 마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겠다고. 마을회관도 새로 짓고 도로도 포장하고 그런 식으로. 말수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죽음을 마을 발전과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 아이 하나 죽은 걸 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미안해, 말수나. 그때 우리도 어려웠어. 김판석 아저씨 말을 안 들으면 마을에서 살기 어려워질 것 같았고, 그리고 어차피 성철이는 이미 어차피 죽었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야?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김춘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김태수는 정말 자살한 거야? 그건 정말 자살이었어. 김판석 아저씨가 조카한테 서울로 얼른 도망가라고 했는데 김태수가 거부했거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계속 술만 마시고 그러다가 결국 김춘자는 김태수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들려줬습니다. 김태수가 성철이를 친 후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말이죠. 김태수가 성철이 물건들을 자기 무덤 자리에 묻어달라고 했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그럼 우리 성철이는 정말 어디에 있는 거야? 이것이 말순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김춘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김태수만 알고 있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처리했거든. 말수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김판석이 주도해서 이 모든 걸 덮은 거네? 응.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고, 말수는 김판석에 대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김판석은 10년 전에 죽었잖아.
그럼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몇십 년을 나와 이 마을에서 같이 살았던 거네. 내 아들 죽음을 그렇게 은폐시키고 뻔뻔하게 노년까지 살다 갔다니. 그런데 말순아. 김춘자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이춘식이 지금도 김판석 아저씨 말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 마을 이장이 된 것도 그런 이유고. 말수는 이제 이춘식이 왜 그렇게 자신을 막으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인인 김판석의 유언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덮으려고 하는 거구나. 응. 그래서 조심해야 해, 말수나. 이춘식은 아직도 힘이 세거든. 만약 내가 계속 이 일을 파헤치면 김춘자의 경고를 들으며 말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백구와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김태수의 무덤 앞에서 짖었지만 이제는 다른 곳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았죠. 백구야,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니? 우리 성철이가 어디 있는지. 백구는 말순을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뒷산 더 깊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순은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백구가 멈춘 곳은 공동묘지에서 조금 떨어진 야산 중턱이었습니다. 백구는 그곳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백구가 성철이의 진짜 무덤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백구야, 여기야? 여기에 우리 성철이가 있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순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씨, 거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이춘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마을의 몇몇 남자들이 따라왔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장님, 할머니 경고했잖아요. 그냥 조용히 사시라고. 이춘식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의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협박이었죠. 우리 성철이 찾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성철이는 이미 40년 전에 죽었어요. 포기하세요. 이춘식의 말에 말수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김판석이 시킨 거죠? 당신 장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이춘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순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누가 말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이춘식이 급하게 말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이춘식과 마을 남자들이 말순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백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이춘식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백구의 눈에는 저기가 가득했고 마치 이춘식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춘식은 백구의 얼굴을 제대로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게는 혹시 저게 어디서 온 거예요? 이춘식의 당황한 모습을 본 말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개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구를 보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왜요? 백구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이춘식은 말을 얼버무렸지만 계속해서 백구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도 이춘식을 향해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4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을 남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장님, 저게 그때 그 개랑 너무 닮았는데요. 얼른 처리하는 게 어때요? 개를 처리한다고? 무슨 개랑 닮아? 말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남자들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춘식은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말순 씨, 마지막으로 경고드려요.
이 일은 여기서 끝내세요.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할 사람은 당신들이에요. 말수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군청으로 향했습니다. 면사무소는 김판석의 영향력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더 높은 곳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사건을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사건이라고요? 증거가 있으세요? 담당 공무원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수는 성철이의 명찰과 운동화를 보여줬지만 그것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시신이 없으면 살인 사건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가해자도 이미 죽었고, 말수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수는 지역 신문사에 제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문사 기자는 말순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마을 전체가 40년 동안 진실을 숨겨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큰 사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기자는 말순에게 더 많은 증언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춘자 외에도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말수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아온 사람들이 쉽게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순을 더욱 피하려고 했죠. 그런데 뜻밖의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치매가 있던 정씨 할머니가 갑자기 또렷한 정신으로 말순을 찾아온 것입니다. 말순아, 내가 다 기억났어. 그날 일을. 정씨 할머니는 40년 전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가끔 과거 기억을 또렷하게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정씨 할머니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철이가 김판석 네 집 앞에서 놀고 있었어. 그때 하얀 개 한 마리가 같이 있었지. 동네 떠돌아다니는 개였는데. 개 이름이 철이었나? 철이라는 개요? 응, 성철이가 엄청 아꼈어. 어디를 가든 같이 다녔지. 그날도 같이 놀고 있었는데. 정씨 할머니는 그날 오후에 목격한 것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성철이가 철이와 함께 김판석 집 앞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로 뛰어나가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철이가 계속 짖었어. 성철이 다친 걸 보고 미친 듯이 짖었지. 그런데 나중에 이춘식이가 와서 철이를 잡아갔어. 이춘식이가 철이를 잡아갔다고요? 응, 걔가 너무 시끄럽다고. 그리고 성철이 사고 현장을 봤으니까 없애야 한다고. 말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 철이가 어떻게 생겼었어요? 하얀색 진돗개였어.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개였지. 성철이만 따라다녔어. 말수는 백구를 생각했습니다. 백구도 하얀색 진돗개였고 성철이와 관련된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백구가 철이의 후손이거나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백구도 철이처럼 떠돌아다니던 개였으니 무언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씨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말수는 다시 기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목격담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도 본격적으로 취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덤 없는 묘지, 40년간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역 신문 일면에 실렸거든요. 기사에는 말순의 증언과 정씨 할머니의 목격담, 그리고 성철이의 명찰 사진까지 실렸습니다. 이춘식은 급하게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런 짓을 하고 말이야.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말순은 당당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건 당신들이에요.
40년 동안 거짓말로 산 대가를 치러야죠. 이춘식은 더 이상 말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사가 나간 이상 이제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었거든요. 과연 경찰이 마을에 왔습니다. 비록 40년 전 사건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서 재수사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김춘자를 비롯해서 당시 상황을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던 사람들도 점차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죠. 김춘자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40년을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말순이 성철이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이 자백을 하면 김판석이 남긴 재산은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회유한 결과 이춘식도 마지못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김판석의 지시로 마을 사람들을 협박해서 입을 다물게 했다는 것, 그리고 성철이의 개 처리를 없앤 것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40년 전 진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김태수의 음주운전, 김판석의 은폐 지시, 마을 사람들의 침묵 등 모든 것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성철이의 시신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김태수가 혼자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판이 끝날 무렵 백구가 또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개울가 쪽으로 말순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백구야,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거니? 백구는 개울가의 큰 바위 밑에서 멈춰서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이곳이 성철이의 시신이 묻힌 곳일까요? 백구가 개울가 바위 밑을 파는 모습을 본 말순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찾았던 아들이 정말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말순은 집에서 삽을 가져와서 백구와 함께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눈빛만은 더욱 간절해 보였습니다. 1시간 정도 파내려가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작은 뼈 조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성철이를 찾은 것입니다. 성철아, 엄마가 이제야 널 찾았구나. 말순은 흙 속에서 조심스럽게 뼈들을 꺼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많이 부서져 있었지만 분명히 어린아이의 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천 조각과 플라스틱 단추들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백구는 말순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짖지도 않고 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말순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국과수 감식팀이 와서 정밀한 조사를 했고 DNA 검사 결과 그 뼈들이 박성철의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40년 만에 마침내 성철이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성철이의 시신이 발견된 소식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아들, 진돗개가 인도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론에서 다뤘습니다. 백구의 이야기는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재판에서는 비록 김태수가 이미 죽어서 처벌할 수는 없었지만 은폐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춘식은 증거인멸 및 수사방해 혐의로 처벌받았고 마을 이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했습니다. 김춘자를 비롯한 다른 마을 사람들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40년 동안 진실을 숨겨온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했죠. 저희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말순 씨께 정말 죄송합니다. 성철이에게도 미안합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말순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을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마을에서는 성철이를 위한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4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장례식을 이제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참석해서 성철이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성철이의 무덤은 마을 뒷산 공동묘지의 가장 좋은 자리에 만들어졌습니다. 김태수의 가짜 무덤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박성철 1976-1984 사랑하는 아들, 이제 편히 쉬어라. 장례식이 끝난 후 말순은 성철이의 무덤 앞에 혼자 앉아서 40년 전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아침 성철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했던 마지막 대화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성철아, 학교 가기 전에 이거 입어. 말순은 성철이가 좋아하는 노란색 스웨터를 내밀었습니다. 말순이 직접 떼어다가 단추를 달아준 스웨터였습니다. 엄마가 달아준 단추가 제일 예뻐요. 성철이는 노란색 단추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그 단추는 말순이 성철이를 위해 특별히 고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철이가 입으면 더 예쁘지. 그럼 학교 다녀와. 엄마가 저녁에 성철이 좋아하는 달걀말이 해줄게. 정말요? 와, 좋아요. 그럼 빨리 다녀올게요. 성철이는 기뻐하며 말순에게 뽀뽀를 하고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그것이 말순이 성철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성철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말순은 밤새 성철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약속한 달걀말이는 끝내 만들어주지 못했죠. 말순은 무덤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40년 전 그 아침이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성철이를 더 꽉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성철이에게 말했습니다. 성철아, 엄마가 이제라도 달걀말이 해줄게. 내가 좋아했던 그 달걀말이. 그리고 엄마가 매일 와서 이야기해줄게. 40년 동안 못해준 이야기들. 말순은 백구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평생 성철이를 찾지 못했을 것이었거든요. 백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성철이를 찾아준 거야. 말순은 백구의 정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의 다른 할머니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백구는 40년 전 성철이와 함께 놀던 게 철이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춘식이 철이를 없애려고 했지만 철이는 도망쳐서 살아남았고 어딘가에서 새끼를 낳았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죠. 너의 조상이 우리 성철이랑 친구였구나. 그래서 내가 성철이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백구는 말순의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덤 앞에서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앉아서 무덤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철이의 장례가 끝난 후 마을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40년 동안 마을을 짓누르고 있던 비밀이 사라지자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특히 김춘자는 말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예전의 우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순아, 이제라도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춘자야, 우리가 언제 친구 아니었어. 그냥 힘든 시간이었던 거지. 말순은 김춘자를 용서했습니다.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을 친구를 더 이상 원망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말순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느라 제대로 살지 못했던 말순이 이제야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철이의 무덤을 매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백구와 함께 산책을 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말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미친년이라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낸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받은 것이었죠. 말순 씨는 정말 대단한 어머니세요.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말순은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성철이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백구도 이제 마을의 특별한 개가 됐습니다. 성철이를 찾아준 의로운 개로 불리며 아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을에 새로 생긴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말순은 성철이의 무덤에 들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이가 좋아했던 노란 개나리와 하얀 철쭉을 심었죠. 백구는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가끔 말순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철아, 엄마가 예쁜 꽃들 심어줄게. 이제 외롭지 않지? 백구도 있고 엄마도 매일 와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어느 봄날 오후 말순은 성철이의 무덤 앞에서 백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무덤을 비추고 주변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백구는 평온한 표정으로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고 말순도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우리 성철이를 영원히 찾지 못했을 거야. 바람이 불어와서 무덤 위의 꽃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성철이가 엄마와 백구에게 안녕하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그 순간 정말로 성철이가 평안하게 잠들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바람 부는 날이면 백구는 여전히 그 무덤 앞에 조용히 앉습니다. 묻힌 진실이 다시는 묻히지 않도록 지키는 파수꾼처럼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과 함께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말순과 백구는 성철이를 영원히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